안녕하세요. 영남탐정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좋은 흥신소, 나쁜 흥신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가 기본적으로 흥신소나 탐정사무소를 살펴보면 크게 한 세 부류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 제가 제 기준에서 이 좋은 흥신소, 나쁜 흥신소 이런 기준으로 해서 세 부류로 나눴다고 생각하면, 일단 첫 번째로 사기치는 흥신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능력이 부족한 흥신소, 세 번째로는 일 잘하는 정상적인 흥신소, 이렇게 세 부류로 일단 크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일단 제가 우선적으로 첫 번째 경우, 사기치는 흥신소 같은 경우, 이 의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를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이런 괴담들이 굉장히 많이 떠돕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런 흥신소들은 거의 없어요. 찾기가 거의 힘든데, 이런 곳에 걸렸다면 정말 운이 없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걸러내는 방법도 있으니까 일단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십시오. 일단 사기치는 흥신소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기를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은 큰 부류로 봤을 때 공통적인 목적이 있어요. 돈을 거저 벌겠다는 목적, 돈을 목적으로 무슨 짓이든 하는 그런 흥신소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돈을 받고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흔히 볼 수 없는 경우는 아니에요. 요거는 이런 거는 이제 돈은 선불로 받고, 선불로 다 받아놓고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일을 하는 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의뢰인들의 상황은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비밀스럽게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또 약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같은 업체에 일을 맡겨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짓을 하는 흥신소들이 꽤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요런 업체를 거르는 방법은 일단 후불제 업체를 찾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금은 어느 정도 들어가겠지만 대부분의 비용은 마지막에 이제 일 처리가 되고 난 후에 결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의 흥신소를 찾으시면, 흥신소나 탐정사무소를 찾으시게 된다면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방지가 될 거예요. 거기다가 또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진행을 하게끔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보고 형식이나 아니면 이렇게 소통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을 언제든지 내가 궁금하면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시는 것이 이런 업체를 거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에는, 사기치는 흥신소의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일을 진행을 하는 도중에, 계약을 하고 일을 진행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중간에 추가 비용이 자꾸 붙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성과가 나왔다 그랬을 경우에 결과물을 주지 않고 성공 보수를 요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사기라 하기 애매할 수 있겠지만은 엄연한 사기예요. 요거는 처음에 진행할 때 내용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가 일주일 의뢰 비용이 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주고 일을 진행을 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상황을 보니까 사람이 몇 명 더 붙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추가 비용이 얼마가 들어간다. 뭐 일수를 연장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죠. 하지만 뭐 중간중간에 그런 상황에 맞춰가지고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미리 처음에 얘기하지 않은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뭐 그런 상황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게 납득이 된다면 서로 간에 이제 뭐 감정 상할 일도 없고 이게 뭐 서로 협의하에 그런 조율을 한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뭐 부당한 비용이라고 생각되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성공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뭐 일을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다가 갑작스럽게 뒤늦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를 결과물이 나왔다는데 안 받아볼 수도 없는 거고 결국에는 추가 비용을 성공 보수를 주고 그 결과물을 받아보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다음에도 얘기하겠지만 곧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나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성공 보수를 지급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증거 수집이 완료됐을 경우에 이 의뢰인 말고 의뢰 대상자에게 접촉을 해서 그쪽에서 협박을 해서 양쪽에 돈을 뜯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이게 흔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이런 괴담이 인터넷상에 굉장히 많이 떠도는 이유는 그만큼 충격적인 사실이기 때문이죠. 또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뭐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근데 실제로 이런 업체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업체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뭐 잘못되면은 이거 뭐 큰 범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다가 또 이런 일이 한번 있어버리면은 뭐 소문이 안 좋게 나기 때문에 영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이런 업체에 의뢰를 하겠습니까? 일단은 이런 사기 케이스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런 업체들을 피하는 방법, 아까 전에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업체를 찾으려면 이제 정상적인 업체를 찾으려면 오래된 업체 그리고 이제 뭐 좀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최소한 후불제 업체를 선정해 주세요. 거기다가 후불제 업체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후불제 업체들이라 해가지고 계약금을 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용이 후불로 발생이 되고요. 후불제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은 많은 부분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성공수당 이런 거는 미리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일보고 형식 아니면 꾸준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의 업체를 선정하시는 게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런 사기 업체는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이런 업체를 거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앞에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능력이 부족한 신소들이 있어요. 이런 케이스들은 뭐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어떤 상황이 내가 의뢰를 해가지고 조사를 진행한다거나 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매번 놓치고 실패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 쪽에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에 그 전에 다른 업체에 의뢰를 했다가 실패를 하고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이런 흔한 케이스가 이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배우자 외도 증거 조사를 시도를 했는데 매번 이런 분명히 만나기는 만났고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뭐 매번 놓쳐요. 발견을 할 수가 없고 증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거 뭐 일반인하고 다른 게 뭡니까? 그렇겠죠. 전문 인력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건데 저희도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놓칠 수는 있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 근데 그게 납득이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얘기하면 거의 007 작전 하듯이 뭐 그렇게 만남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또 뭐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설명을 들어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전문가들이라도 쫓기가 쉽지는 않겠구나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뭐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간혹 가다가 한 번씩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한 번 벌어졌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때문에 뭐 2번, 3번 놓치고 이런 상황은 거의 발생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체는 능력이 부족한 신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의뢰 내용이 상대 측에 발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추적을 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상대 쪽에 이런 증거 수집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뭐 이런 증거조사 이런 거를 의뢰했을 경우에 조사하는 과정에 그 상대방 그쪽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눈치를 채겠죠.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안 한만 못한 상황이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업체에 경험이 많고 정상적이고 일 잘하는 신소에 의뢰를 하셨다면 이런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런 업체나 저런 업체나 뭐 크게 차이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기 일쑤인데 실제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선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업체 선정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능력이 부족한 신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인 업체나 뭐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 신생업체 이런 업체의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조금 피하려면 방법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사무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실질적으로 신생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무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하는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생업체 구분법은 또 한 가지는 이거는 무조건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탐정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 신생업체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광고를 한다고 해가지고 일이 바로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업체들 같은 경우는 노하우도 있고 이렇게 입소문도 많이 나 있고 그리고 뭐 광고도 공격적으로 하는 업체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이 많이 들어와요. 하지만 신생업체들은 자리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신생업체들이 그래도 일을 뭐 밥벌이를 할 수 있으려면은 자격증을 어디서 취득을 해가지고 탐정협회 이런 데서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그 탐정협회 소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탐정협회에서 의뢰를 받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청 형식으로 일을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탐정협회 소속된 업체들은 신생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일을 잘하는 정상적인 흥신소, 이 안에서도 정말 일 잘하는 업체들이 있고 정상적인 흥신소라 해도 일을 못하는 업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업체 선정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요런 거 구분법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능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고 안전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뭐 쉽게 말씀드려가 저희 업체만 하더라도 수임 건수가 굉장히 많은 업체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신생업체나 이런 데 비해 가지고 뭐 한 달로 따져도 수십 배의 수임 건수가 있습니다. 거의 이런 신생업체들은 한 달에 한두 건 정도밖에 못해요. 근데 뭐 저희 같은 업체는 굉장히 많은 건수를, 수십 건의 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험들도 빠르게 축적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 차이라고 한다면은 경험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이 능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발각되는 경우, 놓치고 실패하는 경우, 상황이 있었음에도 놓치고 실패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정말 흔치 않게 발생하고, 그런 발각되는 경우는 아예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저희 사실 그래도 수백 건, 수천 건을 진행하면은 한 번쯤은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절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뭐 장담은 못하죠. 미래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다 대응하는 방안이 있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거의 노출이 될 수는 있어요. 노출이 되더라도 완벽하게 발각되는 상황은 최소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잘 일어나지도 않고요. 그래서 비용을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정상적인 업체를 선정하시는 게, 할 거라면 정상적인 업체를 선정하시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업체라 해서 무조건 비용도 비싼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업체 중에서도 일 잘하는 업체라고 해도 일 못하는 업체보다 비용이 무조건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광고나 이런 거 안 하는 정상적인 업체들, 그런 업체들을 선정하시면 굉장히 가성비 넘치게, 또 제대로 와 정말 업체를 잘 골랐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 선정하실 때 뭐 저희가 몇 가지 팁을 지난 영상에서 올린 적이 있는데 그런 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